김경민의 경벙커 인플레이션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고유가,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의 시대에 나타나는 경영 이슈들. 아마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여러 번 인플레이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까지 보인다. 고유가, 고물가, 그리고 연준이 빅 스텝을 밟고 있기 때문에 연일 경제 기사, 신문을 보면요, 연일 쏟아져 나옵니다. 국내 금리가 올라갈 게 분명한 상황이죠. 5% 상승률을 이미 뚫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옵니다. 5월 기준 소비자 물가 상승률 5.4%이고요. 이것은 1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리먼 브로더스 사태 때도 안 올라갔던 것만큼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리먼 브로더스 2008년, 2009년 기억나세요? 그때 고금리 시절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6%까지 소비자 물가 올라갈 거다.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의 가능성이 보인다.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에서요,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릴 경우 오히려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올릴 가능성이 현재 높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만 언급해드리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런데 리플레이션은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만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디스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있습니다만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최악이거든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이에요. 물가가 상승하면 자본의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물가는 떨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소비 사이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지금의 상황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192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지금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 공급 사이드, 또 이렇게 돈도 통화량도 너무 증가했기 때문에 소비 사이드 양쪽 다 있어요, 사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지금 7.5%가 예상이 됩니다. 엊그제 미국의 연준의 두 가지 목적인 최대 고용과 통화 안정, 물가를 잡는 거, 이 두 가지에 집중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스물스물 70년대 느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 빅 스텝, 점프 스텝, 기존 금리의 50%, 때로는 2배 뭐 이렇게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에 왜 연준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지금 전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이기 때문에요.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이 돈을 꽉 조이게 돼 있고요. 해외에 투자했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다시 복귀하게 돼 있거든요. 갚아야죠. 빌려서 투자했던 사람들 돈을 빨리빨리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국제 정세에서 미국이 그럴 수 있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제 정세, 자국의 이익이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보십시오. 맨 처음에 러시아가 잘못했다, 약간 이렇게 도덕률로 그 전쟁을 바라봤잖아요. 지금 어떻게 봅니까? 지금 도덕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경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영향, 뭐 미국, 유럽 국가들도 뭐 다 같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프랑스는 계속해서 휴전 이야기하고 있고, 독일은 그 다음이 자기 타자이기 때문에 도덕률을 여전히 강조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시중금리 인상으로 가계 및 기업 부채가 증가해요. 1년 돈 빌리면 한 달치 정도의 월급을 갚으면 됐지만 이제는 그게 두 달치가 되고 석 달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20%라고 상상해 보세요. 5번 월급 받으면 한 번은 은행에 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게다가 지금 국가가 정책 자금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국가가 세금으로 이렇게 보조해주는 그런 금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안 줄이고 국가가 계속해서 국채를 발행한다거나 재정 적자를 유지하면서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IMF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스물스물 또 다가오게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 압력이 증대가 됩니다. 빚을 내서 투자를 했던 영끌, 해서 임대소득을 누렸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임대료는 줄어들고, 안 나가니까요. 임대료는 줄어들고, 이자 안팎이 올라가니까 급매물이 쏟아지게 되고, 급매물이 쏟아지니까 투자 심리가 오히려 또 위축되고, 이런 상황이 이제 오는 거죠. 금융, 외국 자본이 유출됩니다. 주가, 채권 가격, 원화, 동반 약세가 됩니다. 자재를 수입해야만 했던 기업들, 수입해서 국내에서 가공했던 기업들 엄청난 어려움으로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수출, 신흥국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가파른 물가 상승이고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고용이 위축되고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이제 8단계 흐름이
갑니다. 하지만은 반대로 보면 좋은 인재를 확보할 기회이면서 좋은 기업과 거래가 닿을 기회가 됩니다. 싸게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도 돼요. 좋은 가격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네 가지의 기회가 또 동시에 오는 것이 이 불황기, 이 고통의 시기에 오는 기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사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시대에 기존의 전략은요, 어떻게 될 건가 한 방향으로 계획했다면 지금은 시나리오 플랜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지금의 현재의 상황에 우리 기업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축에다가 대외 변수를 넣어보시고 세로축에다가 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넣어보시는 것이 시나리오 플래닝입니다. 고민을 좀 정의해 보시고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핵심 변화 동의는 어떤 것인지 시나리오를 짜고 대응 전략을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